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유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석으로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함으로써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많이 분석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커리큘럼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까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본 시험 30문항에 대한 각각의 선택자들에 대한 정답률이에요. 가로는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 번호를 의미하고 세로는 정답률인데 가장 밑에 노란색이 확통 선택자들의 그래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록이 기하 선택자들, 그리고 민트.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기 전 공통 과목으로 보자면 확통, 기하,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차례로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건 매년 똑같이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단 올해의 특이성은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 다 풀고 3문제 남겨놨어. 22, 28, 30 3문제 남겨놓고 시간이 50분, 60분이 남았어. 근데 그 3문제를 그 시간 동안 하나도 못 푼 친구들도 꽤 있어 라고 하는 킬러 3문항, 준킬러 약 2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빅킬러. 그러니까 주요 문항과 비주요 문항의 경계가 매우 확실했던 그런 유평이었어요. 다른 선택자들도 비슷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온 요런 부분들은 뭐 준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확통 선택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확통이 좀 쉽게 나오는 대신 수원 수투의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각 선택자들의 정답률 월스트5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면 세 선택자 모두 22번을 가장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2%, 9%, 6%인데 이건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 추정 정답률이거든요. 근데 평가원의 실제 정답률은 이 메가스터디 기준 정답률보다 약 5%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확통 선택자들은 22번을 맞추지 못했어. 그리고 미적 선택자들, 기하 선택자들도 완전 킬러 문항으로 반응을 보인 문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점은 미적 선택자들의 30번, 28번, 29번이 정답률 월스트 2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28번은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11%라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렇게 세 과목 세 선택자들의 가장 어려웠던 문항, 저 22번, 저게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죠. 22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었는지, 무엇을 출제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어떤 사인을 받아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실전이라는 그 100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는지, 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지 냉정히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 주요 문항들을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2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평 22번의 출제 의도를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문제 속에 지수함수 두 개가 주어지고 첫 번째는 그 두 지수함수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게 해요. 그리고 1차 함수와 또 다른 지수함수를 주면서 1차 함수와 지수함수를 연립하면 그건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굳이 지수함수를 3개씩이나 던지면서 1차 함수 하나를 갖다 놓고 요 둘은 연립 가능, 얘 둘은 연립해도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포인트 1은 뭐냐면, 풀 수 있는 방정식과 풀 수 없는 방정식 두 개를 원 스텝, 투 스텝의 차례로 풀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이 풀 수 없는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라는 게 기존의 기출에 많이 있던 그 관점이에요. 그 개념 에센스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던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풀 수 없는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공부하기로 한 개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개념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는 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 그러면 그래프와의 관계성, 뭔가 풀 수 있는 관점이 그 안에 따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풀고,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그 시간에 들어있는 의미, 그게 우리가 배운 함수에 대한 그래프겠죠.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질, 정점, 점근선 등등을 이용해서 풀 수 없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방정식으로서가 아니라, 대수적으로서가 아니라 기하적으로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믹스했어요. 근데 선생님,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개념 에센스 시작부터 계속 강조하는, 그리고 매년 나와.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왔냐면 작년 수능 20번에 합성함수 그리지 마. 그거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공통해서. 그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그리기 이건 미적이야. 니네 그리면 안 돼. 라는 거 플러스 풀 수 없는 방정식이잖아. 그냥 이 식 자체를 가져다 쓰는 대체 가능한 식을 갖고 있는 거지. 너는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돼. 라는 걸 같이 두 개의 포인트를 같이 냈거든요. 수능 20번에. 그걸 찢어서 하나는 20번 자리에 그대로 합성함수 표현으로 하나는 22번 자리에 풀 수 없는 방정식. 자, 이래도 풀려고 덤빌 거야? 라는 걸 물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하건대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그 외의 다양한 것들을 알아봐야 방해가 될 뿐이야. 평가 문제를 풀 때에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어디까지가 개념의 바운더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아는 것, 여기까지가 교과 과정의 개념이야 라는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거기까지가 개념을 안다라고 선생님이 에센스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역시 출제됐어요. 평가원이 요거 딱 내면 수험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걸 이분들은 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그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선생님이 22번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해설 강의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이 말을 탁탁 쳤다, 뭐 이런 어떤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22번 이거 그대로 개념 에센스다 하는 글들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새소식 댓글이나 캐스트 댓글에. 진짜 그래요. 꼭 해설 강의를 보시고 이건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해야지 되는 포인트예요. 이런 문제는 지수함수뿐만에서가 아니라 소재는 지수함수를 사용했지만 본질은 개념의 바운더리 정확히 이해해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개념의 바운더리, 그리고 이 안에 사사롭게 이용하는 개념들을 살짝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준현조교가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손해설을 적은 건데, 풀 수 있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점을 찾고, 그 다음 풀 수 없는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x, y 증가량 절대값이 같아. 그리고 그 빗변의 길이는 루트 2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유사문항 한번 보시면 요 풀 수 없는 방정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요. 이건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야.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 직선을 타고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 건지를 개념 에센스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풀 수 없는 방정식을 기존의 평가원이 기니디 문항으로 되게 쉽게 출제했는데, 그때는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방정식 같아. x에 1 넣으면 나오는데? 그럼 x는 1이야 라고 체크하고 지나가 버리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평가 문제가 기존에 있어. 기니디 문제에. 그 설명을 이 수업 시간에 하죠. 매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개념 에센스에서 써야 하는데 나는 안 써.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면 본인들이 이거 그냥 x를 구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의 발문이 정확히 조건이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냐 물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2의 x-1은 x다. x에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보이잖아. 근데 이건 풀 수 없는 방정식으로 분류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지문은 뭐냐면, 지수함수가 원래는 0,1을 지나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정점, 누구나 지나는 정점을 1,1로 옮겨놨어. 그런데 이 x라는 함수는 1,1, xy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두 함수는 한 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실근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을 하라고 출제한 문제라는 거지. 이걸 풀어서 x에 뭐 넣어볼까? 1 넣었더니 같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설명을 에센스에서 매년 해요. 매년 판서 예제로 들어주면서 사실평가원에서 이런 거 출제한 적 있어. 그런데 이때 이 x를 넣어서 값을 구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인수분해를 하거나 해서 방정식을 풀어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쉽게 보이는데 뭐 굳이 저런 생각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할 때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건 식이 쉬워서 그렇지 사실은 식이 어려워지면 시간이 무한정 허비될 수 있다 라는 예시로서 에센스에서 이걸 풀어주지. BQ 문제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에서 판서 예제로 보여주는 것들, 사실은 그게 다 이번 킬러 안에 들어있는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요 문항 분석을 이렇게 해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평가원으로부터 많이 당했던 주제다. 이거 건드리면 다
쓰러진다는 거 안다는 거지. 평가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근데 지금 혼나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22번은 희망이 뭔 줄 알아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야. 기본 문제를 풀 때, 기출의 2점, 3점을 풀 때도 왜 이렇게 출제했지?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손으로 생각 없이 이렇게 쓱쓱 풀어버리지만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였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쓸 수 있는 개념은 어디까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것. 그러면 당연히 평소에 문제 풀 때 시간이 더 걸리겠지. 선생님 우리가 쓱쓱쓱 풀어내면 벅벅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루에 몇십 문제도 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니까 속도가 늦어서 더 많은 문제를 못 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속도감을 챙겨서 더 많은 문제를 푼다 한들 그 알맹이에 빠져있는 똑같은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수만 문제를 푼다 한들 이 문제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 껍데기가 달라진 또 새로운 문제를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같이 느껴지게 하는 풀이는 계속해서 아는 것만 하는 거잖아. 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B킬러, 중킬러, 킬러를 같은 관점으로 같은 속도로 풀어내는 것. 이건 매우 겸손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겸손해야죠. 이 기출 앞에서는, 평가원 기출 앞에서는. 그래서 이 22번이 주는 절망은 뭐냐면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난 어떡하지? 라는 절망을 줬을 수 있어. 개념 에센스부터 다시 하면 돼요. 정말 개념 에센스 그대로다. 뭐 이런 개념 에센스 한 번만 했는데 작년에 그토록 안 나왔던 1등급이 나왔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시험 보자마자 첫날 자발적 수강평 정말 선생님 우리 수강생들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에센스, 개념 에센스 그 판서 예제로 있었던 포인트들이 킬러로 연결이 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개념이 어떻게 킬러 문항을 풀게 하지? 라는 어떤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내가 지금 개념할 때야? 내가 지금 개념을 할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밀려왔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 돼지 뭐길래 저렇게 난린지. 도대체 개념 에센스 한 번 했는데 작수 5등급이 이번에 1등급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뭔지 이쯤 되면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작년 시즌 1에 강의 시작할 때 커리큘럼에서 선생님과 함께 스타트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 총평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약간 비호감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나랑 함께 공부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오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실장님한테 강의력 끝장나지? 막 꽂아주지? 그리고 컨텐츠 매우 다양해요. 개념부터 기출 분석에 N제도 단계별로 있고 준스팟 그리고 킬러 스팟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하는 것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 이 많은 컨텐츠 근데 그 와중에도 매주 2번씩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죠. 소통하죠. 어디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 정도면 진짜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그동안 그래도 아직 설마 내가 아직 개념을 이러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에센스부터 기출 100선, 기출 50선, 컨택트, 준스팟, 킬러 스팟, 기타 등등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낯선 문제는 정말 없었을 거고 중요한 건 가장 어려웠다는 22번, 28번에 들어있는 핵심 주제가 사실은 개념 에센스 설명할 때 판서 예제로 보여준 거라는 거. 그게 어떤 건지는 공부해봐야지 알 것 같아. 공부해봐야지. 오케이. 자, 요 정도 잔소리하고 지나가 볼게요. 28번 문제는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미적 선택자들에게 너무 어려웠던 이슈 문항이니까 미적 선택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1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해 라는 말을 이 문제는 정말 이 문제를 끝까지 맞을 거야 라고 밀고 나가는 힘은 뭐냐면 이계도 함수예요. 문제가 서두에 fx 함수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해. f2'까지 끌어낼 일이 있나 보지? 당연하잖아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해. f2'이 존재해. 라고 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조건이 주어짐으로써 쉬워진 문제예요. 2번 미분까지 하라고? 근데 보니까 왼쪽에 함수가 너무 거대해. 이 거대한 함수를 믿고 2번 미분해? 왜 거대한가 봤더니 5제곱, 세제곱이야. 이 5제곱, 세제곱은 2번 미분해도 끝까지 f를 인수로 갖고 있어. f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분해도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와중에 f가 이계도 함수까지 따라다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5제곱, 3제곱 이렇게까지 큰 차수를 평가하니 뭐하러 줘? 2번 미분해야겠어 라는 그 조건과의 소통. 왜 이렇게 5제곱, 3제곱까지 많이 줬을까? 봤더니 2번 미분해도 f가 인수로 살아있어. 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는 와중에 오른쪽을 봤더니 그릴 수 있는 개념상으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에서 배운 함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네. 그리고 그 두 함수는 좌우 계속 같다라고 주어진 항등식인데 하나가 이계도가 존재해. 하나는 계속 내가 아는 함수로 미분이 되어가. 이거 어떻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28번 문제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이계도 함수까지 가봐야지. f가 끝까지 인수네. f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 f 함수 자체가 f', f2'을 떠나서 f 자체가 2번 미분해도 f가 그대로 인수로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 세제곱과 5제곱을 겉함수로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5제곱, 세제곱을 줘?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계도를 말하잖아. 그래서 나 조건이 f가 0이 되는 어떠한 사이값 정리로서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돼주는 거야. 왼쪽 함수가. 그러는 와중에 오른쪽 함수는 그릴 수 있는 아는 함수고 그릴 수 있는 함수는 그려줘야지. 그런데 그 그릴 수 있는 함수 옆에 계속 누가 따라다녀? 직선 하나가 따라다니죠. 미분할 때마다 하나씩 차수가 낮아지면서. 그럼 그 직선은 얘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왼쪽을 보니까 f가 0이 되는 어떤 C에서 G2', 그 함수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G라고 통칭하면 G2', G', G 다 0이야. 그럼 이 두 함수는 만나고 접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야? 변곡점이야. 까지 딱 줘버리는 거지. 너무 깔끔하고 심플하게 어쩌면 난이도를 상당히 낮춰주기 위해 노력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려면 그 위에 하나하나 조건은 순서대로 사용하라 그랬어. 조건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이 말을 해준 이유를 그대로 문제풀이에 녹여야 돼.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문제가 P이면이라고 조건을 나한테 줬잖아. 그럼 나는 Q이다 라는 결론을 그 사이에 개념을 딱 집어넣어서 내리고 그 Q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다시 밑에 조건을 믹스해서 R이다 라는 연역법으로 계속해서 참인 명제를 끌고 나가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고 그게 수능 수학의 사고 과정이거든. 그래서 3가지 포인트 딱 이용하면 풀리는. 반드시 해설 들어야 된다. 알겠죠?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해설을 쭉 보면 방금 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준현주가 열심히 해줬네요. 여기에 함수를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같대. 요거 왜 5제곱, 세제곱 하지? 2번 미분해도 그대로 뭐가 f가 인수로 살아있네. 오른쪽에 그릴 수 있는 함수야. 쭉 그려가는 거죠. 미분하면서. 이건 뭐야? 얘는 왼쪽 함수가 준 정보에 의하면 변곡접선이야. 이렇게 결론.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함수니까 f의 정보를 왼쪽을 파악하라고 줬고 그거로부터 오른쪽에 관계성을 준.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는 왼쪽을 도구로 하여 오른쪽에 그릴 수 있는 함수의 변곡 접선을 준 거거든. 교과 과정에 그릴 수 있는 함수의 변곡 접선이야. 이걸 어디를 맞춰갈 거야? 어디가 키야? 라고 한다면 그릴 수 있는 함수의 변곡 접선인 거거든. 이 함수와 1차 직선과의 관계성. 그거에 대한 조건을 말로 직접 준 게 아니라 왼쪽 함수를 빌어서 준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 28번은 수학적 언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케이? 네. 30번은 매우 익숙한 소재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좀 갖고 논 사람들은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미적이 오래 어려울 것 같았어요. 미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미적만 들어있는 8문항 모의고사 천재이루까지 만들었잖아. 그 천재이루에 1회 28번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야. 2회 28번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3회 29번 합성함수 문제야.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굉장히 쉬운 그래프였을 거야. 그래서 미적을 좀 대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미적은 대비해야죠. 그래서 미적분의 개념 에센스 당연히 해야죠. 기출 50선 당연히 중요해. 컨택트 중요해. 테마 하나하나 바닥까지 파거든. 그거 하고 나면 다시는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합성함수 그래프만 3시간 동안 내내 파주거든요. 기출 하나랑 엔제 하나 엮어가지고 컨택트해서 매주 합성함수, 역함수, 음함수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없도록 바닥까지 파준단 말이죠. 매우 깊이 있게, 매우 넓게 신유형 문제까지 예상하면서 그래서 그 컨택트로 한 테마를 정리해 나가면서 동시에 천재이루를 통해서 정말 천재들이 만든 문제예요. 우리 조교 천재들이 머리와 가슴을 담은 문제야. 그 천재이루가.
정말 천재 같은 머리로 이 미적분 문제를 만들면서도 이거 진짜 본질을 꿰뚫지 않는 문제를 위한 문제, 그냥 문제가 맛있어 보이는 문제, 그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정말로 수험생을 위해 가슴을 담은 문제가 그게 천재 1호거든요. 우리 엔제가 다 그렇다라고 선생님은 자부하지만 특히 미적 선택 과목 전용 8문항짜리 모의고사를 올해 처음 만든 이유,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처음 만든 이유, 미적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미적에서 판가름이 나겠구나. 미적 선택자들은 이 미적에 대한 근본, 바닥, 넓게, 실전 연습까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재 1호를 우리가 시즌 1 4회차 진행을 했고 시즌 2 4회차를 또 진행하고 있는 중이야. 곧 교재 입고되고 개강되고 할 텐데 그런 어떤 개강 순서, 입고되는 안내는 선생님이 다음 주 게스트로 또 따로 하겠지만 어쨌든 미적 준비하셔야 된다. 도망가지 말고 한번 준비해보세요. 확통론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 건 중요한 태도 같아. 그리고 도망가지 않아야 될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어. 우리 수강평에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작수 5등급이 막 92점 받았대. 미적 선택자가 96점 받았대. 미적 선택자가. 어렵지 않아요. 미적에는 늘 선생님 미적 수업하면서 미적은 죄가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 간접 범위부터 좌표에 대한 이해부터 누가 정역인지 공역인지 치역인지 치환적분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간접에서 배웠던 축의 변환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싹 빌드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미적은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미적 커리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올해 선생님 수강생 중에 미적을 선택한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가 원래 많기도 하지만 공통 과목만큼이나 미적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든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미적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올해는 정말로 미적 때문에 당락을 결정할 거야. 미적 준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 할만하거든. 제대로 알면 정말 할만해. 저 미적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의문 들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게끔 해줄 테니까 너무 쉽게 인생을 물론 선생님은 확통도 해. 확통 선택자들에게 확통이 너무 중요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확통은 진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실제로 회사 기획 파트 가면 통계학 전공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해서 확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뇌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물론 미적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확통 중요해. 나는 이 수능 수학이 셋 다 기하든 확통이든 미적이든 안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적으로 나오든 삶을 살아갈 때 이용이 되든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선택한 미적을 이걸 공부함으로써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걸 꽃이 막 피기 전에 내려놓고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믿고 본인을 믿고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성적이 나오게끔 해줄 자신은 있어요. 선생님 믿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n축이냐 이런 어떤 썰들이 시장에 있기는 하지만 저게 간접 범위에서부터 정역, 공역, 치역을 정확히 구분함으로써 속함수의 y의 감증 이것이 다시 겉함수의 x축으로 정역으로 감증 움직여라고 해서 선생님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으면 아마 머릿속에 선명해질 거예요.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천재 1호 28번 해설하면서 1회 28번 해설하고 2회 28번 해설하면서 이 합성함수를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에센스에서 안 한 분들도 내가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 라고 하면서 막 강의를 했는데 합성함수의 n축 이런 거 되게 싫어했던 무서워했던 친구들이 싹 이해를 했어. 그날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천재 1호의 1회 28번, 2회 28번을 통해서 합성함수를 극복하는 것도 추천해요. 오케이.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주요 문항들이 있었어. 근데 결론은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기하가 쉬웠어. 근데 쉬웠는데 단 하나도 허투루 낸 문제가 없어. 단 하나도 알맹이 없이 쉬운 문제는 없었어. 언제라도 이 문제가 단계별로 어려워지면 이 쉬웠던 문제가 얼굴을 싹 바꿔서 나를 괴롭히는 킬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알맹이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전문항 해설로 했어. 전문항 해설을 해놨으니 일단 가볍게라도 그 문제 안에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평을 출제하신 분들이 수능을 낸다라고 봐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풀게 될 30문항짜리 실무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문항이야. 높은 실무예요. 이 30문항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수능으로 그대로
변신할 거란 말이지. 그 껍데기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걸 알아보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똑같은 본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착착 풀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전문항 봐야 돼. 전문항에 출제 포인트 다 체크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쉬웠지만 진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다 라는 거 실장님이 새소식에다가 총평을 딱 2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첫 번째 파인딩이에요. 그리고 미적은 어려웠지만 진짜 개념을 들여다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 2개가 첫 번째 파인딩이야. 근데 선생님이 매년 6평을 분석할 때 매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아마 매년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캐스트를 한번 보세요. 작년까지는 모든 문항에 대한 수능의 씨앗을 출제 의도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 총평을 대신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총평의 스타일을 바꾼 게, 그거를 올해는 온라인에도 강의로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다라고 해서 6평 분석 원데이 특강이라는 걸 열 거기 때문에 캐스트로 굳이 촬영하지 않은 거야. 그 문항의 출제 포인트 뽑아내고 이것이 수능에 어떻게 변형될지 확인하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이 6평 반영, 6평 대비, 아니 6평 반영 원데이 특강, 6평 분석 원데이 특강, 이름이 아직도 안 붙네요. 그거를 올해는, 이게 매년 현장에서 했었다라고 캐스트로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에서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총평의 스타일을 정말로 총평스럽게 바꾼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총평을 매년 자료는 준비해요.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준비했지만 캐스트로는 언제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어떤 결론보다, 내가 떠든 어떤 얘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30문항 안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씨앗들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총평을 했었거든요. 당일날 해설 끝나고 바로 했었는데 올해는 총평보다 훨씬 더 멋있게 분석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고 이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파인딩이었어요. 쉬웠지만 그 문제들 무서워질 수 있다. 어려웠지만 개념 똑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실상 평가원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평가한다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딱 허를 찌르는 개념으로 가면 이거 쉬운데, 야 이거 쉽지만 엄청 무서운 지점들을 품고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하고 비슷해.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평가 문제가 딱 그런 것 같아. 그리고 2번째 파인딩, 이번 6평은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쉬웠잖아요. 근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왜 이렇게 난이도를 섞어줬을까? 그럼 쉬우려면 전체적으로 좀 쉽게 주거나 어려우려면 전체적으로 어렵게 주거나.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쉬워서 누구나 풀 수 있을 듯한 문제,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 라고 묻는 듯한 문제. 올해는 작년보다 N수생 비율이 줄어들고 고3들이 늘어났거든요. 작년과는 다른 표본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시기에 자칫 중킬러 위주의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정답률이 나와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는 풀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라는 걸 체크한 것 같아. 그래서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평가원 문제가 막 쉽진 않아. 우리는 쉽게 내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야 라는 느낌의 킬러 문항들이 포진해 있죠. 우린 여기까지 낼 수 있어.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하지만 니네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 라는 느낌이 선생님 느낌상으로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6평보다 9평이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쉬워서 정답률이 다 너무 높으면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걸 떠나서 진단 키트의 역할을 해주려면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맛봐야죠. 여기는 풀어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그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에서 이 정도는 풀 거고 이 정도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내면 평균, 등급 딱딱 맞춰질 거야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에 N수생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고3들의 영향력이 그 전체 분포에서 크지 못했다면 올해는 고3들이 전체 분포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왜냐면 아직은 고3들이 중킬러 이상의 문항을 실전에서 잘 풀어내기란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실력은 있는데 얘들이 못 풀어버렸어. 너무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쉽게 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거였어.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진단 키트 역할을 한 것 같다 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3번째는 이건 좀 특이점인데, 특이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과하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작수와 직결돼 있다. 이 6평이.
작수와 직결되어 있는 건 사실 매년 있는 일이었어.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할 때 2022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출제했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돼 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6평 20번에 아니야, 미분계수 정의를 출제한 거야, 합성함수 미분을 쓰라고 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재차 확인시켜주는 문제를 6평 20번에 출제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아무 강의에서 아마 이슈를 6평 대비로 아무 강의에서 공통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야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아마 2회차, 3회차 걸쳐서 강의를 해줬을 거예요. 그랬던 적도 꽤 많아. 근데 이제 작수의 이슈는 뭐였냐면 사실은요, 20번이었어. 선생님이 작수를 여러 강의에서 분석했는데 분석할 때 어떤 멘트를 했냐면 작수 20은 최상위 친구들이 헛짓을 좀 하게 했던 문항이야. 아주 전략적인 문항이었어. 거기에는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성함수와 풀 수 없는 방정식. 자, 니네는 합성함수 그래프 보면 N축해서 그리고 싶지? 그런데 이거는 그리지 않아야지 잘 풀려. 그리면 되게 헷갈릴걸? 자칫 한번 그려봐. 시간이 무한정 흘러버릴걸? 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 라는 걸 알려주는 합성함수 그래프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등식을 대체 가능하다로 사용하든지 다른 그래프 관점으로 쓰든지 그래야 돼.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풀라고 해봐. 대부분 그걸 풀라고 도전하다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쌤 제가 계산을 잘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그 두 포인트를 20번에 넣어놨어. 근데 선생님이 그 작수 20을 분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있잖아, 각각 뜯어도 하나는 킬러, 또 하나 킬러, 또는 중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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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이렇게 각각 뜯어도 중킬러, 킬러 단독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 이거는 두 개의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두 개의 문제로 파생된 거야. 그 20번 자리는 그대로 f of f라는 합성함수가 등차 수열의 접목이 됐어. 근데 그 20번은 박스 채우기지? 박스 채우기는 평가원이 언제 사용하는 줄 알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어 라고 가르쳐 줄 때 쓰는 게 박스 채우기야. 그게 수능이 아니라 6평이니까 가르쳐 준 거야. 합성함수 이러라고. 고3들 합성함수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박스 채우기에서 방정식으로 풀잖아. 전혀 그래프 안 그리죠. 합성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쉽게 그릴 수 있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합성, 요런 거는 번외일 수 있어. 그건 간접 범위에서도 배운 거니까. 그런데 구간별로 쪼개지는 주기 함수를 합성하게 한다.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초월 함수를 합성하게 한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3차와 3차를 합성해? 그럼 9차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작수 20번을 쪼개서 합성함수 관점을 가르치고 싶은 건 20번에, 그리고 풀 수 없는 방정식 그 구조는 22번에. 근데 22번은 너무 개념 에센스스럽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선생님들이 뭐 대부분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가르친 데서 당연히 나와야죠. 내가 가르친 데에서 평가한 시험이 나오고 수능이 나온다 라는 전제로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에센스는 그 당일날 늘 3평이든 6평이든 수능이든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쯤 되면 그냥 나랑 공부하면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뻔뻔하게 한번 오늘 가서 그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다. 나랑 함께 공부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리고 또 매주 캐스트 일정하게 2번씩 어떤 이슈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루틴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일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 생겨도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6평 대비 10코 기억나요? 10번? 아, 그거 하다가 우리 진짜 연구실 다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도 함께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파인딩 3까지, 여기까지가 6평에 대한 분석이야. 분석을 이렇게 했으면 그럼 이제 대응을 해야죠. 자, 물 한 번 먹고 대응은 간단히, 왜냐면 대응은 오늘 다 밝힐 수가 없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숨겼다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자, 요 대응은 제목이 오르세와 함께 기적을 향하여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문항을 러프하게라도 분석을 해봤잖아. 어떤 대응을 할 거냐면, 일단 기적을 위한 시작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수능까지 기적을 만들 거야. 선생님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는 5등급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5등급이 나한테 와도 아니야 너 이번에 1등급 나올 수 있어. 너를 믿어. 너 이제 풀 수 있어. 너를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 이렇게 상담하거든요. 그 달봉이 주인 친구라는 분이 수강평에 썼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해주는 상담이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80만 나와도 행복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약간 골라 푸는 게 있었대. 아니야. 너 열심히 했잖아. 개념의 센스부터 나랑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 이 정도면 너를 믿고 풀어. 너 쭉 풀릴 거야. 안 풀리는 거 몇 개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몇 등급이든. 근데 유평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평 시험지 상담을 하잖아요. 이번에 4등급이야? 아니야. 너 9평에 1등급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에 그 4등급이지만 그 시험지 안에 이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고 그거로부터 어디에서 성적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성적이 막 터지기 직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추가로 뭐를 해주면 될지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유평을 제대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야. 유평 한 문제 한 문제에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고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까지 풀었다. 그러면 너는 이걸 놓친 거야.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왔으면 너는 요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걸 해야 돼. 라는 분석 강의가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유평 분석 원데이 특강이에요. 그래서 해설 강의 다 올렸잖아. 당일날 올린 해설 강의는, 당일날 촬영한 그 해설 강의는 전문항을 풀어주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 기존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는 분석은 해주지. 뭐를 출제한 것 같아? 라는 출제 의도 얘기해주죠. 근데 원데이 특강 안에서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짚고 기존에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래서 푼다기보다는 분석하는 곳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푼다라는 것을 위해서 일단 해설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원데이 특강으로 들어오면 돼. 그 원데이 특강에서 유평을 완전히 탈탈 털어야 돼. 선생님이 적중을 되게 잘 시키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적중을 되게 잘 시킨 건 한 10년 된 것 같아 이제. 근데 이건 이제는 조교들도 그냥 이 적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시키는 적중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무서워요. 떨려요. 정말로 시험지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볼 때 조금 부담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적중이라는 게 결국은 평가원과 매우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원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평가원을 분석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평가원과 똑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적중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적중을 잘 시키듯이 유평을 분석하면서 수능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잘 파악해내요. 그 능력이 난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왜 분석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적을 위한 시작으로서 그 두 개의 강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네요. PPT가 조금 제가 얘기보다 느리네요. PPT의 진도를 좀 맞춰보면 가장 적중률 높은 30문항 유평 제대로 분석해야 돼 라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분석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현장에서 나가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3등급을 받았든 4등급을 받았든 오늘 제가 실력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없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 오르세 학원의 작년까지는 다들 그냥 신나게 마지막까지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각 없고 결석 없고 뭐 사관학교 시험 있는 날은 다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지지만 우리는 아침에 시험 보고 오후에 오는 거야. 정말 행복하게 시즌3를 보내게 했던 게 바로 이 강의,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 했던 유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올해는 온라인에도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너무 좋아서 9평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6평, 9평 2번 한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강의가 어떻게 하냐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 두 가지. 어떻게 할 거냐? 6평 투 수능, 6평을 샅샅이 뒤져 수능의 씨앗을 찾는다 라고 하는 원데이 특강, 그리고 6평 완벽 분석 완료 6평 반영 실전 모의고사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강좌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딱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2016 6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 2016 파이널 천우신조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딱 1회짜리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제작하냐? 어제가 6평이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6평 다음날
목요일 밤 11시쯤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가 6평이었고 6평을 보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조교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촬영하는 걸 밖에서 조교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이 원데이 특강의 자료를 조교들이 바로 만들고 있고 또한 무리는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문항 변형을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 밤 1차 변형 완성됐거든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천재들이 만든 문제들 가지고 피드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평 반영 스페셜에서 딱 한 해. 이게 진짜 수능하고 비슷할 거라고 난 생각해. 6평을 보고 분석해서 끌어낸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강의를 함께 하는 것. 그게 기적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날짜도 있네요. 요거 확인해 보시고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아주 우린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평가원 시험 끝나면 현장에서 이런 짓들을 하던 건데 이거를 올해는 이제 온라인에다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딱 짧은 시간 안에 한 3, 4일 만에 만들어지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좀 얼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몇 개만 6평스러운 걸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딱 6평 문항 30개랑 1번 유사, 2번 유사 똑같이 30문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지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온라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현장에서만 이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 9평 근데 온라인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오타 없이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밤을 새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PDF 파일로 그리고 맞아 중요한 거는 지금 앞뒤 서도 막 정신이 없죠? 하지만 빨리 이제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조교들 기다리고 있어요. 10시 반부터. 이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은 PDF 파일로 드려요.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걸 주면 되겠다. 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PDF로 주자. 이거 정말 저렴한 모의고사라서 PDF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모의고사인데 PDF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한 거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까지 전문항 해설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적을 위한 발돋움이 있어요. 지금 일단 봐봐. 6평이 끝났잖아. 기적을 위한 시작은 뭐냐면 6평 분석이야. 나에 대한 분석이죠. 이 문제를 내가 어디까지 풀었고 어디서부터 못 풀었는지 다음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도대체 뭐가 출제 의도였는지 다 분석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 에디션을 풀어보고 또 해설 강의 듣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딱 끝내는 그 두 개의 강의가 기적을 위한 시작이라면 여기서 내가 지금 6평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니까 6평을 분석하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6월에서 7월 중순까지야.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는 약간 비워져 있는 시간이에요. 요게 이제 슬슬 수시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수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7월 중순부터 보통 시즌3 강의들이 시작이 되잖아. 요게 선생님들도 살짝 휴강 기간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는 휴강이 6월 말까지 강의이기 때문에 휴강이 2주밖에 안 되지만 현장에서도 현장 수강생들과 단 하루도 놓지를 못하고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도 내가 휴강하면 같이 멈출까 봐 무서워서 휴강 못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데 6월에서 7월 중순까지 약 4주에서 5주, 6주 그 시간. 우리 스페셜 에디션 끝나고 나면 한 5주 정도 시간일 것 같아. 그 5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시즌 1, 2에서 부족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 이것들을 채워내야 돼. 그래야 시즌 3에 따라갈 수 있어. 뭔가를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발돋움이 되는 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근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 시즌 1, 2를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6평이 끝나면 현장에서 6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하고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모의고사 행사를 하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면 시험지 상담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지 상담을 한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다시 7월 중순에 오기 전까지 이거 공부하고 있어야 돼. 좀 급한 친구들이 N수생이라 N수생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시험지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7월 시작 전부터 뭔가 든든하게 한 바퀴를 돌리고 강의를 들을 준비를 또 하는 거야. 그때 나한테 필요한 게 기출 정리인지 또는 N제와 기출의 연결인지 또는 중킬러를 깨는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이건 개개인의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오르세 연구실 6평 상담소 이거 알죠 뭔지? 진단, 처방, 조언, 오리지널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오리지널이 어떤 건지 시험지 상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시험지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선생님 다시 올려드릴게. 근데 6월 5일부터니까 바로 시작인데 시험지 상담의 방법을 새 소식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뭐를 찍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찍어서 올려줘야 돼요. JPG 파일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상담을 받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개인에 맞는 상담 결과가 올 때까지 우린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유평을 회피하고 가는 게 아니야. 나랑 부딪힌 거잖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알고 그래서 허점을 채우고 최소한 6평이 나한테 준 개념, 교훈 그건 놓치지 않고 가야지. 그렇게 한 다음 스스로 받은 진단, 처방을 가지고 발돋움을 하는 것. 7월 중순까지 뭘 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오리지널 팀 오르세를 위한 커리큘럼 하반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게끔 커리큘럼 준비하고 있고 신규 팀 오르세를 위한 신규 팀 오르세가 왔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반수 팀 오르세 우리 또 이번에는 앵커리가 있잖아요. 반수 커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커리큘럼 New Next Week 요것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건 뭐죠? 기적의 움직임. 여기 우리 올라온, 이게 성적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잘 블러 처리를 했어요. 개념 에센스만 했는데 작년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 몇 등급 받았습니다. 그냥 신기해요. 신기하죠. 기하 또는 작수 몇 등급, 육모 몇 등급 떴어요. 우와, 진짜 엄청난 발전, 엄청난 등급의 변화겠죠? 또는 작수 몇 등급, 개센스 듣고 몇 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개센스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센스를요, 수능 직전에 듣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 그때까지 밀려가서 그런데 수능 직전에 들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올라오죠. 22번은 빼박 개센스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개센스에 그 22번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하는 성지순례 요 찍어놨네요. 좌표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적의 움직임. 이런 거 쭉 보면 2일 2 무서워서 손 못 대다가 풀었다라는 수강평. 당일날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 달봉이 주인 친구놈입니다. 6평 미적에서 몇 점 받았습니다. 다 합쳐서 전과목.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는 이런 어떤 자세로서 전체가 바뀌죠. 이러면 이제 꿈이 전과목 만점으로 바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인생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끝입니다. 자, 이렇게 6평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9평 수능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시작, 발돋움,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 기적이라는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적이 되게 허무맹랑한 줄 알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기적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노력이에요. 하루하루 간절한 노력이야. 멀리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걸 이룬 것 같잖아요. 그 옆에서 늘 함께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당연히 기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한번 오늘은 적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이것은 2025 6월 5일 오르세 언니 또는 누나. 여러분들과의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 수강생이 이걸 써서 이제 갭이 더 생긴대요. 그래서 네, 마음의 갭이 좀 생긴다. 그래서 좀 멘트를 바꾸고 이모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영원히 언니 누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슬퍼서 울지 마시고 너무 기뻐서 너무 웃으세요. 슬퍼도 웃고 기뻐도 웃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또 달려가도록 합시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할 거야. 그리고 할만하고 다 원하는 거 해낼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